신라주조는 이제 LX그룹이 경영하겠습니다. 한동석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발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순간 숨죽인 정적이 흘렀고 이어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누가 신라주조의 운명이 LX그룹의 품으로 들어가리라 예상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장미애였습니다. 그녀는 더는 독고탁의 경영 방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주조의 창립 멤버이자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함께 견뎌온 장미애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을 내세운 무리한 확장 유령, 자회사와의 허위 계약,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이 모든 것이 도를 넘은 순간 장미애는 결단했습니다. 장미애는 고민 끝에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광숙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갖고 있어야 해요. 당신이라면 이걸 올바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미애는 서류 봉투 하나와 USB를 마광숙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회계팀에서 은밀히 넘겨받은 내부 문서, 허위 매출과 비자금, 송금 자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미애도 결국 가족과 회사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강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부터 장미애는 범수와 세리의 관계마저 응원하는 등 마음의 변화가 분명해졌습니다. 광숙 씨, 난 이젠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지금 신라주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요. 강수도 범수도 그 애들 모두. 마광숙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한동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석 씨, 신라주조 안에서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미애 씨가 자료를 줬어요. 한동석은 서류를 조용히 읽어 내려가며 말했다. 이건 그냥 사내 분쟁이 아닙니다. 횡령, 배임, 심지어 사기까지 이대로 두면 신라주조는 정말 무너집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LX그룹 내 법무팀과 접촉했고 사건의 심각성을 내부에 보고했습니다. LX그룹은 이미 신라주조의 브랜드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기에 매수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며칠 후 신라주조 본사에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비자금 계좌, 위조 계약서, 허위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확보했고 독고탁은 전격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웃기는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여자들이 날 엿먹이려고 작정했군. 독고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큰소리쳤지만 그의 측근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그는 구속은 면했지만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이 바로 한동석이었습니다. LX그룹은 한동석을 앞세워 신라주조 지분을 매수했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석은 신라주조의 공식적인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신라주조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퍼지자 관련 업계는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와 내부 정보를 캐냈고 일부 투자자들은 잇따른 매도세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주조가 드디어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직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눈빛에 불신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조용히 뒷짐을 진 채 입을 다문 채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명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형식적이지 않았고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독고탁이 불법 지시를 내리던 시기에도 끝까지 자료를 숨기지 않고 보존했던 회계팀. 박 대리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안에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신라주조 내부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시스템 전면 재정비, 투명 경영 선언, 대외 이미지 개선 캠페인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장미애는 조용히 서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광숙과 약속했던 대로 신라주조의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미련과 염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신문을 넘기며 한동석의 행보를 주시했고 술도가가 독고탁의 소나기에서 무사하길 바랐습니다. 그녀가 잠시 들른 작은 찻집에서 우연히 독고세리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장미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는 엄마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괜찮으세요? 장미애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가 더 놀란 얼굴이구나. 난 그냥 잠깐 마음 정리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고 세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범수 오빠랑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을까 봐. 장미애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이제 조금은 내려놓으려고 해. 짧은 대화였지만 장미애는 세리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고 더는 그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독고탁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주조는 내 피와 땀으로 만든 회사야. 저 인간한테 뺏긴 게 아니야. 되찾을 거야. 어떻게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고 술도가에 대한 분노만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라주조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승부처로 술도가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술도가로 납품되던 원재료 공급처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갑작스레 계약을 철회했고 물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마광숙은 즉시 확인에 나섰고 그 배후에 여전히 독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 아직도 버릇 못 고쳤네. 그녀는 다시 한동석을 불렀습니다. 동석 씨,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에요. 신라주조가 넘어간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아마 더한 걸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며칠 후 독고탁은 은밀히 옛 회계팀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시를 내렸고 일부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의심. 정황이 LX 내부 감사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가 어떻게든 저 술도가를 다시 끌어내릴 거야.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고 다시금 어두운 음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독고탁은 해외로 도피한 전직 실무진과 접촉해 술도가 내부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에서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싸움 다시 시작이네. 그런데 이번엔 절대 밀릴 생각 없어. 조용히 마당을 지나던 오천수가 광숙의 등 뒤에서 말을 붙였습니다. 형수님, 혹시 독고탁 다시 움직이는 겁니까?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끝내야 할 차례야. 신라주조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술도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작은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술도가의 전자결제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내부 문서가 유출된 흔적도 포착되었습니다. 보안 담당 직원이 이를 알아차렸고 곧바로 마광숙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광숙 대표님,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움직인 겁니다. 마광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뻗친 거야? 이건 단순한 사업 보복이 아니야. 아예 술도가를 집어삼키겠다는 거네. 그녀는 즉시 오강수와 오천수, 오범수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형제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마광숙은 정제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라주조의 전산망을 통해 우리 내부 시스템이 뚫렸습니다. 독고탁 쪽에서 확실해요. 신라주조가 넘어가니까 이젠 술도가가 또 표적이 된 거예요. 오범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술도가를 건드리는 건 우리를 욕보이는 겁니다. 오강수도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두면 또 흔들립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치죠.
그날 밤 술도가 사무실에서는 장시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고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한편 신라주조의 옛 이사진 중 일부가 독고탁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과거 장미애와도 가까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사실을 장미애에게 알렸고 장미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독고탁 회장 옆에 있네요. 그래요. 이젠 저도 더는 뒤로 물러나 있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장미애는 술도가에 조용히 나타났고 마광숙과 둘이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도 함께 해야겠지요. 자료라면 아직 더 있어요. 그동안 제가 따로 보관해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건넸고 그 안에는 독고탁이 신라주조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 운영해온 유령 회사들의 계좌 정보와 실소유주 명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상자를 조심스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네요. 그 사람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한동석은 이 자료를 LX 법무팀에 공유했고 검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독고탁이 위기에 몰리자 그를 돕던 측근들마저 줄줄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고탁 앞으로 한 통의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혐의는 조세포탈, 기업정보 유출, 전자금융법 위반. 그러나 모두가 그의 끝을 기대하던 그 시각 독고탁은 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전보다 더 은밀한 자금책, 해외 투자 브로커, 심지어 신생 정당 관계자까지 동석해 있었습니다. 이 나라 결국 돈과 힘이 지배해. 난 그걸 잊지 않았지. 이번엔 술도가가 아니라 LX그룹 자체를 겨눌 거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독고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으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